죽고 싶으면 한마디만 더 해봐. 늦은 밤이었고 아파트 정문 앞은 적막했습니다. 조용했던 공기가 단숨에 얼어붙었어요. 조폭무리 셋이 비웃으며 고개를 돌렸고 가장 앞에선 백도철이 담배를 비벼 끄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뭐야, 이 아줌마가? 밤이라서 외로워? 오빠들이 좀 놀아줄까? 허만기 경비원님은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 덜덜 떨고 있었고 장금네 할머니는 놀란 얼굴로 현관 유리문을 붙잡았습니다. 서진 씨는 아무 말 없이 장바구니를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그 동작 하나에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죠. 백도철은 코웃음 치며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아줌마, 집에 남편 없어? 이 시간에 왜 돌아다녀? 서진 씨의 손목에서 가느다란 금속줄이 살짝 빛났고 그건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거든요. 내 남편 걱정 말고 니들 걱정이나 해. 어둠 속 긴장감이 더 짙어졌고 조폭 무리는 장난이 끝났다고 착각했습니다.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행운이 찾아갈 거예요. 그로부터 30분 전 아파트 정문은 고요했습니다. 허만기 경비원님은 경비실 안에서 야간 순찰일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밤 11시가 넘었지만 퇴근하는 주민들이 간간히 지나갔고 그때마다 허만기 씨는 고개 숙여 인사를 건넸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계단 조심하시고요. 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한 지 어느덧 8년째였죠.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아내의 병원비를 감당하려면 이 자리를 놓칠 수 없었거든요. 11시 반쯤 되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경비 아저씨 오늘도 혼자야? 백도철이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그는 부하들을 데리고 정문 앞에 서 있었어요. 나와봐, 할 얘기 있어. 허만기 씨는 떨리는 손으로 경비실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우리 차 여기 세워둘 건데 알아서 해. 그게 주민 전용 구역이라서요. 백도철이 코웃음 치며 허만기 씨의 멱살을 잡아당겼어요. 아저씨 월급이 얼마야? 그걸로 밥값은 돼? 그건 내가 봐주니까 여기서 일하는 거야, 알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허만기 씨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백도철이 멱살을 놓으며 비웃었어요. 아저씨 참말 잘 듣네. 그래야 오래 살지. 그때 현관 쪽에서 장금네 할머니가 걸어오다가 멈춰섰어요. 할머니는 현관 유리문 뒤로 몸을 숨기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번호를 제대로 누르지 못했죠. 백도철의 부하가 할머니를 발견하고 킥킥거렸어요. 형, 저기 봐. 할머니가 신고하려나 봐. 신고해봐. 맨날 증거 없다고 풀려나는데 뭐. 할머니, 나이 먹고 밤에 돌아다니면 위험해요. 부하들이 깔깔대며 놀렸고 할머니는 결국 휴대폰을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 순간 정문 반대편에서 한 여자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장바구니를 든 중년 여성이었고 걸음걸이가 무척 차분했습니다. 서진 씨였어요. 3개월 전에 이사온 조용한 주민이었죠. 서진 씨는 정문 앞 상황을 보고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백도철의 부하 하나가 씩 웃으며 그녀 앞을 막아섰어요. 아줌마, 이 시간에 어디 갔다 와? 서진 씨는 대답 없이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아줌마, 대답 좀 해봐.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야? 또 다른 부하가 끼어들었어요. 이 아줌마 얼굴은 예쁜데 눈빛이 마음에 안 드네. 좀 웃지? 웃으면 더 예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무뚝뚝해? 서진 씨가 다시 걸음을 옮기자 부하가 어깨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서진 씨의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손목을 가볍게 틀어 상대의 팔을 흘려보냈고 부하는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습니다. 오호, 아줌마 어디서 호신술이라도 배웠나 보다. 부하가 당황해서 소리쳤고 백도철이 허만기 씨를 놓으며 돌아봤어요. 야, 지금 뭐 하는 짓거리야? 서진 씨는 장바구니를 고쳐들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더러운 손이 닿을 것 같아서 피한 건데요. 피한 거라고? 내 동생 넘어질 뻔했잖아. 그건 본인이 중심을 못 잡은 거죠. 백도철이 천천히 다가오며 눈을 가늘게 떴어요. 아줌마 말 참 야무지게 하네.
사실을 말한 건데요. 오냐오냐 해주니까 지금 말대꾸하는 거야?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받을 행동을 하세요. 할머니는 유리문 너머로 그 장면을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평범한 주민 같았는데 눈빛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백도철이 서진 씨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아줌마 아까부터 보니까 입이 참 거칠어. 서진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거친 게 아니라 솔직한 거예요. 솔직하다고? 야, 너 지금 나한테 덤비는 거야? 백도철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고 부하들이 양옆으로 서진 씨를 에워쌌습니다. 분위기가 급격히 험악해졌지만 서진 씨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어요. 허만기 씨는 경비실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두 손을 비볐습니다. 저기 손님들, 이제 그만 가시죠. 늦은 시간이라서요. 아저씨는 닥치고 있어. 지금 이 아줌마랑 얘기 중이잖아. 백도철이 손을 휘저으며 허만기 씨를 밀쳤어요. 허만기 씨는 비틀거리며 경비실 벽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나이든 몸이 휘청거렸고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죠. 할머니가 유리문 너머에서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양반이 다칠라 어쩌면 좋아. 할머니는 다시 휴대폰을 꺼내려다가 손을 멈췄어요. 아까 조롱당한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서진 씨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허만기 씨를 바라봤습니다. 넘어진 경비원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서진 씨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가라앉았죠. 경비원 아저씨한테 손대지 마세요. 뭐? 야, 아줌마가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백도철이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며 부하들을 돌아봤습니다. 야, 얘들아, 이 아줌마 좀 봐라. 나한테 명령을 해. 형, 진짜 웃기네. 어디서 이런 아줌마가 나타났어? 오늘 밤 심심했는데 재밌어지겠다. 부하들이 낄낄거리며 서진 씨를 더 가까이 에워쌌어요. 백도철이 코웃음을 치며 서진 씨의 어깨를 잡으려 했습니다. 서진 씨가 반걸음 옆으로 비켜서자 백도철의 손이 허공을 스쳤어요. 어디서 쥐새끼처럼 피하고 그래. 피한 게 아니라 닿기 싫었던 거예요. 뭐라고? 야, 지금 나를 더럽다는 거야? 해석은 본인 자유죠. 백도철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부하 하나가 뒤에서 낄낄거렸어요. 형, 이 아줌마 완전 독하네. 보통 아줌마가 아닌데? 그러게, 남편한테도 이렇게 대들어? 남편 불쌍하겠다. 집에서 맨날 잔소리 듣겠네. 밥은 차려주나 몰라. 이런 성격에. 서진 씨는 아무 대꾸 없이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그 동작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싸우려는 게 아니라 짐을 치우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백도철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아줌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장바구니가 무거워서 내려놓은 거예요. 웃기네.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도망갈 이유가 없는데요. 서진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조금의 떨림도 없었고 오히려 지루하다는 듯한 톤이었어요. 백도철이 한 발 더 다가서며 손가락으로 서진 씨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야, 아줌마, 눈 좀 마주치고 얘기해봐. 서진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백도철의 표정이 찰나 굳어졌습니다. 그 눈빛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평범한 중년 여성의 눈이 아니었어요. 차갑고 고요했지만 그 안에 묵직한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상황을 내려다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죠. 뭐야, 왜 그렇게 쳐다봐? 백도철이 먼저 시선을 피하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한 발 뒤로 물러섰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부하들은 그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떠들었습니다. 형, 이 아줌마 좀 혼내줘야겠다. 맞아, 버릇을 가르쳐줘야지. 어디서 어른한테 대들어. 백도철이 정신을 추스르며 다시 으스대기 시작했어요. 아줌마, 오늘 운이 없네. 우리 기분 나쁠 때 딱 걸렸어. 기분이 나쁘면 집에 가서 푸세요. 뭐라고? 야, 너 진짜 혀 짧게 만들어줄까?
협박은 제게 안 통해요. 백도철이 손을 들어 올리는 순간 서진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그만하시죠. 짧은 한마디였지만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명령도 부탁도 아닌 단호한 성극기였어요. 목소리에 감정은 없었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죠. 백도철의 손이 멈췄고 부하들도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몸이 굳어버린 것처럼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할머니는 유리문을 꽉 잡은 채 숨을 죽였습니다. 허만기 씨는 경비실 벽에 기댄 채 서진 씨를 올려다봤어요. 아까와는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서진 씨의 손목에서 가느다란 금속줄이 형광등 불빛에 살짝 반짝였습니다. 아무도 그걸 알아채지 못했지만 할머니의 눈에만 들어왔어요. 그건 분명 평범한 장신구가 아니었거든요. 할머니는 입술을 꾹 다물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 대체 뭐 하는 사람이지? 정적이 길어지자 백도철이 먼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야, 아줌마 연기 잘하네. 잠깐 쫄았잖아. 부하들이 따라 웃기 시작했어요. 형, 진짜 순간 분위기 이상했어. 아줌마가 눈빛으로 협박하는 줄 알았네. 야, 그래도 아줌마 배짱은 인정. 보통 여자들은 벌써 울면서 도망갔을 텐데. 백도철이 다시 여유를 되찾으며 서진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줌마, 나 잠깐 놀란 거 인정할게. 근데 거기까지야. 서진 씨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었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고 숨소리조차 고요했습니다. 놀랐으면 됐네요. 이제 그만 가세요. 뭐? 야, 지금 나보고 꺼지라는 거야? 해석은 자유라고 했잖아요. 백도철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아까 느꼈던 이상한 기분이 다시 스멀스멀 올라왔거든요. 하지만 부하들 앞에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야, 오늘 이 아줌마 확실히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백도철이 손짓하자 부하 둘이 서진 씨의 양옆으로 바짝 붙었습니다. 허만기 씨가 다급하게 앞으로 나섰어요. 제발 그만두세요. 이분은 우리 아파트 주민이에요. 아저씨, 아까 닥치라고 했지?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여자분한테 이러시면 안 돼요. 허만기 씨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서진 씨를 보면서 뭔가 용기가 생긴 것 같았거든요. 백도철이 귀찮다는 듯이 손을 휘둘렀어요. 야, 이 늙은이 좀 치워. 부하 하나가 허만기 씨의 멱살을 다시 잡았습니다. 아저씨, 왜 자꾸 끼어들어? 맞고 싶어? 놔주세요. 허만기 씨가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고 서진 씨의 눈빛이 변했어요. 아까까지의 차분함이 사라지고 날카로운 빛이 스쳤습니다. 그 손 놓으세요. 뭐? 아줌마가 뭔데 명령이야? 명령 아니에요. 경고예요. 서진 씨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부하가 코웃음을 치며 허만기 씨를 더 세게 흔들었어요. 경고. 야, 웃기네. 아줌마가 뭘 어쩔 건데? 그 순간 서진 씨가 움직였습니다. 한 걸음 다가서며 부하의 손목을 가볍게 잡아틀었어요. 관절이 꺾이는 느낌에 부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뭐야 이거. 허만기 씨가 풀려나 뒤로 물러섰고 부하는 손목을 부여잡고 바닥에 쪼그려 앉았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었죠. 백도철과 나머지 부하가 멍하니 서진 씨를 바라봤습니다. 야, 지금 뭐 한 거야? 손 놓으라고 했잖아요. 안 놓길래 도와준 거예요. 서진 씨의 말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이 손을 털며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백도철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야, 이 아줌마 진짜 미쳤네. 우리가 누군 줄 알아? 누군지 관심 없어요. 관심 없다고? 야, 우리가 이 동네에서 어떤 사람들인지 몰라. 그래서요? 서진 씨의 대답에 백도철이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조폭이라는 말만 들어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유리문 너머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까 본 금속줄이 다시 눈에 들어왔어요. 서진 씨가 손을 움직일 때마다 손목에서 은빛이 살짝 반짝였거든요.
저건 그냥 팔찌가 아니야. 할머니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때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중년의 남자였고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백도철이 그쪽을 힐끗 보며 비웃었습니다. 뭐야, 또 누가 끼어드는 거야? 남자가 가로등 불빛 아래로 들어서자 얼굴이 드러났어요. 오진수 형사님이었습니다. 그는 무표정하게 상황을 훑어보다가 서진 씨와 눈이 마주쳤어요. 찰나의 순간 형사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를 알아본 것 같았죠. 서진 씨도 형사님을 바라봤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백도철은 그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하고 형사님에게 다가갔어요. 아저씨, 뭐야, 여기 왜 왔어? 형사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신고받고 왔어. 소란이 있다고. 신고? 야, 누가 신고한 거야? 아까 그 할머니야? 형사님은 대답 없이 서진 씨를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그 사람인가? 형사님의 등장에 백도철이 씩 웃었습니다. 오 형사님 오랜만이네. 또 우리 잡으러 왔어? 신고 들어왔으니까 확인하러 온 거야. 신고?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그냥 동네 주민들이랑 얘기한 건데. 백도철이 능글맞게 웃으며 두 팔을 벌렸어요. 형사님은 무표정하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바닥에 쪼그려 앉아 손목을 부여잡고 있는 부하, 벽에 기대 떨고 있는 허만기 씨, 그리고 유리문 뒤에 숨어 있는 할머니까지 눈에 들어왔어요. 얘기치고는 분위기가 험악하네. 에이, 형사님도 참, 우리가 무슨 나쁜 짓을 했겠어요. 저 경비원 멱살 잡은 건? 아, 그건 그냥 장난이었어요. 맞죠, 아저씨? 백도철이 허만기 씨를 쳐다보며 눈짓을 했습니다. 허만기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진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죠. 형사님이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철아, 너 요즘 이 동네에서 행패 부린다는 얘기 많이 들려. 행패라니요. 형사님도 너무 심하시네. 다음에 또 이런 신고 들어오면 그냥 안 넘어갈 거야. 알겠지? 백도철이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형사님 말씀이니까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형사님도 그걸 알았지만 당장 잡아갈 명분이 없었어요. 피해자가 증언을 하지 않으면 손을 쓸 수가 없었거든요. 형사님이 서진 씨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서진 씨의 대답은 짧고 담담했어요. 형사님이 서진 씨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었거든요. 혹시 저 아세요? 아니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서진 씨가 고개를 살짝 돌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형사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이 시간에 조심하세요.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형사님이 백도철 일당을 향해 다시 돌아섰습니다. 오늘은 그냥 갈 테니까 얼른 해산해. 형사님, 너무 무섭다.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인 되기 싫으면 조용히 살아, 알겠냐? 형사님이 날카롭게 쏘아붙이자 백도철이 손을 들어 올렸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오늘은 그냥 갈게요. 백도철이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야, 가자. 오늘은 재미없네. 부하 하나가 아직도 손목을 부여잡고 있었어요. 형, 이 아줌마가 내 손목을 꺾었어. 그냥 갈 거야? 닥쳐. 나중에 따로 찾아오면 되잖아. 백도철이 서진 씨를 힐끗 보며 씩 웃었습니다. 아줌마, 오늘은 형사님 얼굴 봐서 그냥 가는 거야. 근데 다음에 또 만나면 그때는 몰라. 서진 씨는 아무 대답 없이 그를 바라봤어요.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백도철이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돌아섰어요. 야, 진짜 재수없는 아줌마네, 가자. 조폭 일당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정문 앞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형사님이 허만기 씨에게 다가갔어요. 경비원 아저씨,
괜찮으세요? 네,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만기 씨가 고개를 숙이며 연신 감사 인사를 했어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유리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형사님, 저놈들 진짜 안 잡아가요? 증거가 없어서요. 할머니, 다음에 또 이러면 바로 신고해 주세요. 신고해도 맨날 이렇잖아요. 증거 없다, 증거 없다. 할머니의 목소리에 답답함이 묻어났어요. 형사님도 할 말이 없는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서진 씨가 장바구니를 다시 들어 올렸어요. 저는 이만 들어갈게요. 형사님이 서진 씨를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만요. 서진 씨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어요. 네. 아까 저 남자 손목 꺾은 거 어디서 배우셨어요? 서진 씨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형사님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그냥 호신술 좀 배웠어요. 요즘 세상이 험하잖아요. 호신술치고는 동작이 너무 정확하던데요. 서진 씨가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셨나 봐요. 형사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서진 씨에게서 떠나지 않았어요. 서진 씨가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지켜보며 형사님이 중얼거렸습니다. 저 움직임 분명 어디서 봤는데. 할머니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형사님, 저 아줌마 뭔가 달라요. 아까 손목에서 이상한 게 반짝였거든요. 형사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손목에서요? 네, 금속 같은 거였어요. 팔찌는 아닌 것 같았는데. 형사님이 서진 씨가 사라진 현관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 오래된 기억 하나가 희미하게 떠올랐어요.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백도철 일당은 형사님 눈치를 보느라 며칠간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죠. 허만기 씨는 여전히 불안한 눈으로 밤마다 정문을 지켰고 할머니는 해가 지면 외출을 삼갔습니다. 서진 씨는 평소처럼 조용히 출퇴근하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지냈어요. 그날 밤 10시쯤 단지 안 놀이터에서 소란이 시작됐습니다. 백도철 일당이 벤치에 떡하니 앉아 담배를 피우며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어요. 야, 여기 좋다. 아늑하네. 형, 애들 놀이터 아니야? 그래서 밤에는 우리 거지. 부하들이 낄낄거리며 맥주캔을 굴렸습니다. 놀이터 옆 벤치에는 어린 손자를 데리고 나온 주민이 앉아 있었어요. 아이가 그네를 타려고 했지만 조폭들 눈치에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들 무서워. 쉿, 조용히 해. 그냥 가자. 주민이 아이 손을 잡고 후다닥 자리를 떴어요. 백도철이 그 모습을 보며 씩 웃었습니다. 야, 봤지? 우리가 앉으면 다 도망가네. 역시 형이야. 이 동네는 형 거야. 당연하지. 여기서 까불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줬잖아. 그때 놀이터 입구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진 씨였습니다. 편의점 봉투를 들고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놀이터를 지나치려다가 조폭들과 눈이 마주쳤어요. 백도철이 벌떡 일어나며 손가락을 가리켰습니다. 야, 저 아줌마 아니야? 맞네. 형 손목 꺾은 그 아줌마. 오늘 제대로 본때 보여줘야겠다. 백도철이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서진 씨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또 만났네요. 반감이가? 저번에 내 동생 손목 꺾은 거 갚아줄게. 해보세요. 입은 또 살아가지고. 백도철이 혀를 차며 서진 씨 앞을 막아섰습니다. 부하들이 양옆으로 에워쌌어요. 놀이터에 남아있던 주민 몇 명이 멀찍이서 지켜봤습니다. 저 아줌마 또 걸렸네. 어휴, 어떡해. 누가 좀 말려야 하는 거 아니야? 말리다가 우리가 당하면 어쩔 건데. 주민들은 수군거리기만 할 뿐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백도철이 서진 씨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야, 이번엔 형사도 없어. 어디 한번 그 호신술 써봐. 서진 씨가 비틀거리며 한 발 뒤로 밀려났어요. 주민들 사이에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역시 안 되나 봐. 저번엔 운이 좋았던 거지. 여자 혼자 어떻게 저 사람들을 당해.
백도철이 득에 양양하게 웃었습니다. 뭐야, 아줌마 오늘은 기 죽었네. 손 치워요. 서진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어요. 하지만 몸은 계속 밀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백도철이 더 세게 어깨를 잡아 흔들었어요. 저번에 그렇게 세더니 오늘은 왜 이래? 겁났어? 그만하라고 했잖아요. 그만하라고? 아줌마가 뭔데 나한테 명령이야. 부하 하나가 서진 씨의 팔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서진 씨가 얼굴을 찡그리며 무릎을 살짝 꿇었어요. 주민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못 보겠다.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불러봐야 또 증거 없다고 그럴 거야. 백도철이 서진 씨를 내려다보며 콧방귀를 뀌었어요. 아줌마 무릎 꿇으니까 좀 볼만하네. 형, 사진 찍어둘까? 야, 찍어. 나중에 자랑하게. 부하가 휴대폰을 꺼내는 순간 서진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아까까지의 당하는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차갑게 가라앉은 눈동자가 백도철을 똑바로 쏘아봤습니다. 사진? 서진 씨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찍으면 증거가 되는데 고마운 거 아니에요? 백도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거든요. 분명 밀리고 있었는데 왜 저렇게 여유로운 거지? 서진 씨가 천천히 일어서며 먼지를 털었습니다. 부하가 잡고 있던 팔은 어느새 빠져나와 있었어요. 뭐야? 백도철이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까 느꼈던 그 기분이 다시 올라왔거든요. 이 여자는 보통이 아니야. 다음 날 밤 단지 뒤 공터는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그곳은 주민들이 밤에는 피하는 장소였어요. 백도철 일당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 진짜 그 아줌마 올까? 오겠지. 맨날 이 시간에 편의점 가더라. 근데 오늘은 애들 더 데려왔으니까 확실하겠다. 백도철이 담배를 빨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은 부하가 둘이 아니라 5이었습니다. 야, 저번에 망신당한 거 생각하면 이가 갈려. 형, 오늘은 확실히 본때 보여주자. 당연하지. 저 아줌마 무릎 꿇려야 속이 풀리겠어. 그때 공터 입구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진 씨였습니다. 편의점 봉투를 들고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평소에는 큰 길로 다녔지만 오늘따라 공터 쪽으로 발길이 향했어요. 왔다, 형. 쉿, 조용히 해. 들키면 안 돼. 백도철이 손짓하자 부하들이 조용히 흩어졌습니다. 서진 씨가 공터 한가운데쯤 왔을 때 백도철이 앞을 막아섰어요. 아줌마 밤에 혼자 다니면 위험한 거 몰라? 서진 씨가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부하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어요. 완전히 포위당한 상황이었죠. 많이 데려왔네요. 저번에 혼자서 안 되길래 친구들 불렀어. 친구라기엔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서진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백도철이 코웃음을 쳤어요. 야, 아줌마 아직도 센 척이야? 센 척이 아니라 사실인데요. 웃기네. 오늘은 너 혼자고 우리는 6이야. 숫자가 중요한가요? 백도철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야, 오늘은 진짜 가만 안 둔다, 알아? 서진 씨가 편의점 봉투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부하 하나가 낄낄거렸습니다. 형, 저 아줌마 또 가방 내려놓는다. 저번에도 그랬잖아. 이번엔 소용없을걸. 우리가 몇 명인데. 백도철이 손가락을 튕기자 부하들이 앞으로 나섰어요. 야, 일단 저 아줌마 팔부터 잡아. 네, 형. 부하들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서진 씨가 한 발 옆으로 비켜섰어요. 첫 번째 부하가 허공을 움켜쥐며 휘청거렸고 두 번째 부하는 앞사람과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뭐야, 빗나갔잖아. 야, 제대로 잡아. 백도철이 소리쳤지만 부하들은 허둥지둥했어요. 서진 씨는 제자리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더 오실 거예요? 야, 다 같이 덤벼. 부하 넷이 동시에 달려들었어요. 서진 씨가 몸을 낮추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부하의 팔을 잡아 틀어 옆으로 던졌고
두 번째 부하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어요. 세 번째 부하가 주먹을 휘둘렀지만 서진 씨는 고개를 살짝 기울여 피했습니다. 그리고 손날로 그의 목옆을 가볍게 쳤어요. 흑! 부하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네 번째 부하는 그 모습을 보고 뒤로 물러섰어요. 형, 이 아줌마 보통이 아니야. 닥쳐, 겁내지 마. 백도철이 직접 나섰습니다. 주머니에서 접이식 칼을 꺼내며 서진 씨에게 다가왔어요. 아줌마, 이래도 여유 부릴 거야? 칼날이 가로등 불빛에 번뜩였습니다. 서진 씨의 눈빛이 변했어요. 아까까지의 여유로움이 사라지고 차갑게 가라앉은 눈동자가 백도철을 응시했습니다. 칼까지 드네요. 무섭지? 무섭다기보다 실망이에요. 뭐? 실망? 맨손으로 안 되니까 칼을 드는 거잖아요. 백도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야, 입살아가지고 오늘 확실히 다물게 해줄게. 백도철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서진 씨가 뒤로 물러서며 칼끝을 피했어요. 하지만 뒤에서 부하 하나가 허리를 잡아챘습니다. 잡았다, 형? 잘했어. 꼼짝 마. 서진 씨의 움직임이 멈췄어요. 백도철이 씩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아줌마 이제 끝이야. 혼자서 영웅놀이 하려다 이렇게 됐네. 서진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안 끝났는데요. 뭐? 그때 공터 입구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거기까지야. 오진수 형사님이었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다 찍혔어. 이번엔 증거 충분하다. 백도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형사님의 등장에 모두가 멈췄고 서진 씨를 잡고 있던 부하가 멍하니 입구 쪽을 바라봤어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서진 씨가 움직이며 부하의 손목을 비틀어 잡고 있던 팔을 풀어냈습니다. 으악! 부하가 비명 지르며 뒤로 물러섰고 서진 씨는 두 발짝 옆으로 빠지며 형사님 쪽으로 다가갔어요. 백도철이 형사님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야, 이 형사 진짜 짜증나네. 도철아, 칼 내려놔. 내려놓으면 뭐 해줄 건데요? 백도철이 칼을 내려놓는 대신 부하 하나에게 눈짓했고 부하가 슬쩍 공터 뒤쪽으로 빠지기 시작했어요. 형사님이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야, 거기서. 하지만 부하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백도철이 씩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어요. 형사님, 우리가 바보인 줄 알아요? 뭔 짓이야? 어디로 보낸 거야? 글쎄요, 저도 모르겠는데요. 형사님의 얼굴이 굳어지며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그때 멀리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살려주세요. 허만기 씨 목소리였고 서진 씨의 표정이 순간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경비원 아저씨. 백도철이 낄낄거리며 서진 씨를 바라봤어요. 아줌마, 이제 좀 긴장돼? 너희가 뭔 짓을 한 거야? 형사님이 소리쳤지만 백도철은 여유로운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형사님, 저는 여기 있었잖아요. 제가 뭘 했겠어요. 형사님이 백도철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서진 씨가 먼저 몸을 돌려 공터를 빠져나갔어요. 비명소리가 들린 쪽으로 전력 질주했고 그곳은 아파트 정문 앞이었습니다. 허만기 씨가 조폭 2명에게 붙잡혀 있었어요. 아까 공터에서 빠진 부하와 또 다른 남자였고 허만기 씨는 울먹이며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야, 경비 아저씨, 가만히 있어. 제발, 제발 놔주세요. 서진 씨가 다가가자 부하가 허만기 씨 목에 칼을 들이댔어요. 움직이지 마, 이 아줌마. 서진 씨의 걸음이 멈췄고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으며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경비원 아저씨 나. 놓으면 뭐 해줄 건데? 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부하가 움찔했지만 허세를 부리며 칼을 더 바짝 들이댔어요. 야, 웃기네. 아줌마가 뭘 어쩔 건데? 그때 장금네 할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할머니, 들어가세요. 서진 씨가 소리쳤지만 할머니는 멈추지 않고 지팡이를 들며 다가왔어요. 저 나쁜 놈들, 경비원 아저씨 당장 놔줘.
부하 하나가 할머니에게 다가서며 비웃었습니다. 할머니, 시끄러우니까 입 좀 다물어. 뭐,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이. 할머니가 지팡이를 휘둘렀고 부하가 피하며 할머니의 팔을 잡아챘어요. 야, 이 할머니 진짜. 아야, 나, 이놈아.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서진 씨의 눈에 불꽃이 튀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서진 씨가 손목에 금속줄을 풀기 시작했고 가느다란 줄이 손에 감기며 형태가 드러났어요. 그건 팔찌가 아니라 특수 제작된 와이어였습니다. 형사님이 뒤따라와 그 장면을 보고는 눈이 커지며 숨을 들이켰어요. 저건 설마 군 시절 봤던 특수부대 장비가 머릿속에 스쳤거든요. 서진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지막 기회야 하나. 부하가 비웃으며 대꾸했어요. 야, 아줌마가 뭔데 협박이야? 서진 씨가 한 발 내딛는 순간 형사님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야, 너희 지금 아주 큰 문제 만들었다. 부하들이 형사님을 돌아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뭐요? 형사님이 서진 씨를 가리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 건드린 순간부터 끝난 거야. 백도철이 뒤늦게 도착해 상황을 살피며 물었어요. 뭔 소리야, 형사님? 형사님이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 저 사람이 누군지 알아? 모두의 시선이 서진 씨에게 쏠렸고 서진 씨는 아무 말 없이 와이어를 손에 감은 채 서 있었어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백도철이 형사님의 말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형사님 또 겁주는 거야? 저 아줌마가 뭔데? 닥쳐. 너희가 누굴 건드린 건지 몰라서 그래. 형사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백도철은 그게 이상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뭘 건드린 거냐고요? 그냥 동네 아줌마잖아요. 동네 아줌마? 야, 저 와이어가 뭔지 알아? 와이어요? 그냥 줄 아니에요? 형사님이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저건 특수부대에서 쓰는 장비야. 일반인은 구할 수도 없어. 백도철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고 부하들도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특수부대요? 에이 설마. 설마가 아니야. 저 움직임 봤잖아. 너희 6명이 덤벼도 안 됐잖아. 백도철이 서진 씨를 다시 바라봤어요. 서진 씨는 여전히 와이어를 손에 감은 채 묵묵히 서 있었고 눈빛만이 형광등 불빛 아래서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허만기 씨 목에 칼을 대고 있던 부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형, 저 아줌마 진짜 뭐야? 닥쳐, 겁먹지 마. 백도철이 소리쳤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서진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3초 줄게. 뭐? 3초 안에 칼 치우고 아저씨 나. 부하가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줌마가 뭔데 카운트야? 셋. 서진 씨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둘. 부하가 백도철을 돌아봤고 백도철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하나. 서진 씨가 움직이는 순간 모든 게 한꺼번에 벌어졌습니다. 와이어가 허공을 갈랐고 부하의 손목을 휘감았어요. 칼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고 부하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으악! 허만기 씨가 풀려나 뒤로 물러섰고 할머니를 잡고 있던 부하는 겁에 질려 손을 놓았어요. 나는 안 했어. 형이 시킨 거야. 서진 씨가 와이어를 잡아당기자 무릎 꿇은 부하가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백도철이 이를 악물며 칼을 꺼냈어요. 이 아줌마 진짜. 백도철이 서진 씨에게 달려들었고 칼을 휘둘렀습니다. 서진 씨는 상체를 살짝 틀어 칼끝을 피했고 동시에 백도철의 팔을 잡아 비틀었어요. 우두둑 소리가 났고 백도철이 칼을 놓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팔 내 팔. 서진 씨가 백도철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차갑게 말했어요. 경고했잖아, 놓으라고. 백도철이 땅에 엎드린 채 서진 씨를 올려다봤습니다. 공포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너 대체 뭐야? 서진 씨가 백도철의 머리카락을 잡아 고개를 들게 했습니다.
눈을 마주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냥 동네 아줌마야. 내가 그렇게 부르잖아. 거짓말. 이건 보통 아줌마가 아니야. 그래. 그럼 뭐로 보여? 백도철이 대답하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기만 했습니다. 서진 씨가 손을 놓자 백도철이 축 늘어졌어요. 남은 부하들은 이미 도망칠 생각도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형사님이 천천히 다가와 서진 씨 옆에 섰어요. 당신 707 출신이지? 서진 씨가 형사님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요? 저 와이어 기술 707 특임대에서만 쓰는 거야. 내가 군 시절에 봤거든. 서진 씨가 잠시 침묵했고 형사님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움직임 일반 특수부대도 아니야. UDT급이야. 서진 씨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형사님, 꽤 잘 아시네요. 맞는 거야? 서진 씨가 대답 대신 허만기 씨와 할머니를 돌아봤습니다. 두 분 다 괜찮으세요? 허만기 씨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서진 씨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가씨, 아니 아줌마,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 대체 누구야? 서진 씨가 부드럽게 웃었어요. 그냥 이웃이에요 할머니. 형사님이 바닥에 쓰러진 백도철 일당을 내려다보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원 요청이야. 폭행 및 감금 미수, 흉기 소지까지. 이번엔 확실히 끝이다. 백도철이 신음하며 중얼거렸어요. 두고 봐. 우리 형들이 가만 안 있을 거야. 서진 씨가 백도철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들, 데려와. 기다릴게. 백도철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찰차가 도착해 백도철 일당을 연행해 갔고 정문 앞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허만기 씨는 아직도 다리가 풀린 채 경비실 벽에 기대 있었고 할머니는 서진 씨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아가씨, 아까 그게 진짜였어?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거? 서진 씨가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할머니, 늦었으니까 들어가세요. 에이, 대답 안 해도 다 알아. 아까 그 움직임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할머니가 서진 씨의 팔을 툭툭 치며 웃었어요. 형사님이 다가와 서진 씨 옆에 섰습니다. 저쪽에서 잠깐 얘기 좀 하죠. 서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정문에서 조금 떨어진 벤치로 걸어갔어요. 형사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하게 물을게요. 당신 707 특임대 출신 맞죠? 서진 씨가 잠시 침묵했고 밤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쳤습니다. 왜 그렇게 확신하세요? 아까 와이어 기술, 저거 707에서만 훈련해요. 그리고 저 제압 동작은 UDT 기본기고. 형사님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저도 군 출신이라 알아요. 당신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서진 씨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형사님을 바라봤습니다. 알아서 뭐하게요? 아까 백도철이 뭐라고 했는지 들었죠? 자기 형들이 가만 안 있을 거라고. 들었어요. 그 말이 허세가 아니에요. 백도철 뒤에 진짜 조직이 있거든요. 서진 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떤 조직이요? 이 지역 일대를 장악한 폭력 조직이에요. 두목이 상당히 잔인한 사람이고. 그래서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늘 일로 당신이 표적이 될 수 있어요. 서진 씨가 살짝 웃었어요. 걱정해 주시는 건 고맙지만 저도 알아서 할 수 있어요. 혼자서요? 네, 혼자서요. 형사님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특수부대 출신이라도 조직 전체를 상대하긴 힘들어요. 상대할 생각 없어요. 그쪽에서 먼저 건드리지 않으면요. 서진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호했어요. 형사님이 잠시 서진 씨를 바라보다가 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요. 뭔가 있으면 연락하고. 서진 씨가 명함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형사님. 그리고 하나만 더 물을게요. 뭔데요? 형사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신 왜 이 동네에 온 거예요?
특수부대 출신이 굳이 이런 조용한 아파트에? 서진 씨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어요. 형사님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서진 씨가 시선을 돌리며 멀리 아파트 불빛을 바라봤어요. 이유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조용히? 네,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서진 씨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피로함이 묻어났습니다. 형사님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더 캐묻지 않을게요. 고마워요. 서진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형사님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 당신 계급이 뭐였어요? 서진 씨가 멈칫했고 형사님을 돌아봤어요. 왜요? 그냥 궁금해서요. 저 정도 실력이면 최소 장교급일 것 같은데. 서진 씨가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형사님, 오늘 질문이 참 많으시네요. 직업병이에요. 그럼 하나만 알려줄게요. 서진 씨가 형사님의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형사님의 눈이 커지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짜요? 서진 씨가 대답 대신 미소만 지으며 돌아섰어요. 형사님이 서진 씨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707 특임대 최연소 사단장, UDT 중령 출신이라고? 형사님의 손이 떨렸고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이건 진짜 큰일 났네. 저 사람들이 뭘 건드린 거야. 그때 형사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형사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 형사, 우리 애들 왜 잡아갔어? 조직 두목이었어요. 형사님이 이를 악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애들이 먼저 사고 쳤으니까 잡아간 거야. 그래. 그럼 그 대가는 치러야겠네. 그 아줌마 어디 사는지 알아? 형사님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큰일 났어요. 조직 두목이 직접 연락해 왔어요. 서진 씨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어요. 그래서요? 당신 집 주소 알아내려고 한대요. 보복하겠다고. 알았어요. 서진 씨의 대답이 너무 담담해서 형사님이 당황했습니다. 알았어요? 지금 그게 할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해요? 무서워서 어쩌죠? 서진 씨가 살짝 웃으며 되물었고 형사님은 할 말을 잃었어요. 당신 진짜 대단하긴 하네요. 대단한 게 아니라 익숙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 서진 씨의 눈빛이 담담했지만 그 안에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형사님이 한숨을 쉬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다시 꺼냈어요. 일단 순찰 강화 요청할게요. 당분간 이 아파트 주변 경계에 올릴 테니까. 고마워요. 근데 굳이 안 그래도 돼요. 굳이요? 지금 조직이 움직이려는데? 서진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쪽에서 찾아오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 형사님은 주민들만 신경 써주세요. 형사님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 혼자서 조직 전체를 상대하겠다는 거예요? 전체까지는 아니고 찾아오는 사람들만요. 서진 씨의 말투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형사님은 오히려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여자는 진짜 무섭지 않은 거구나. 그때 멀리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아파트 정문 앞에 멈춰섰고 차 문이 열리며 남자 5명이 내렸습니다.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가 들려 있었어요. 형사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벌써 왔네. 빠르기도 하지. 서진 씨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어요. 형사님은 뒤에 계세요. 뭐요? 지금 농담이에요? 농담 아니에요. 방해되니까 물러나세요. 형사님이 기가 막혔지만 서진 씨의 눈빛을 보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저 눈빛은 장난이 아니야. 조직원들이 다가오며 서진 씨를 둘러쌌어요. 맨 앞에 선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이 아줌마가 우리 애들 다 보낸 아줌마야? 그래서요? 목소리는 또 세네. 얼굴은 예쁜데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조직원들이 낄낄거렸고 서진 씨는 아무 대답 없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아줌마, 오늘 여기서 제대로 교육받을 준비 됐어? 교육? 누가 누굴?
서진 씨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조직원이 쇠파이프를 어깨에 올리며 웃었습니다. 야,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오늘 확실하게 가르쳐줘야겠다. 그래, 한번 해봐. 서진 씨가 손목에 와이어를 풀며 자세를 잡았어요. 조직원 5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쇠파이프를 휘둘렀고 서진 씨는 몸을 낮추며 파이프 아래로 파고들었어요. 와이어가 남자의 손목을 감았고 잡아당기자 파이프가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으악! 두 번째 남자가 야구방망이를 내리쳤지만 서진 씨는 이미 옆으로 빠져 있었어요. 발로 남자의 무릎을 걷어차자 균형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양옆에서 동시에 덤볐고 서진 씨는 두 사람 사이로 뛰어들며 팔꿈치로 한 명의 턱을 가격했어요. 다른 한 명은 와이어로 다리를 감아 넘어뜨렸습니다. 야, 뭐야, 이 아줌마. 마지막 남자가 칼을 꺼내 들었어요. 죽여버린다, 진짜. 남자가 칼을 휘둘렀고 서진 씨는 상체를 틀어 칼끝을 피했습니다. 동시에 남자의 팔목을 잡아 비틀었고 칼이 땅에 떨어졌어요. 서진 씨가 남자의 등 뒤로 돌아가 목을 감아 조였습니다. 움직이면 기절해. 남자가 버둥거리다가 축 늘어졌고 서진 씨가 손을 놓자 바닥에 쓰러졌어요. 5명 모두 제압하는데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형사님이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미쳤다. 진짜 미쳤어. 서진 씨가 와이어를 다시 손목에 감으며 형사님을 돌아봤습니다. 이 정도면 됐죠? 형사님이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됐죠가 아니라 당신 진짜 인간이 맞아요? 서진 씨가 피식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칭찬이네요. 할머니가 현관문 뒤에서 지켜보다가 박수를 쳤어요. 와, 아줌마 진짜 대단해. 영화에서 본 것 같아. 순찰차가 다시 도착해 쓰러진 조직원들을 연행해 갔고 정문 앞은 또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형사님이 서진 씨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정도면 두목이 직접 움직일 거예요. 각오하세요. 두목이요? 어떤 사람인데요? 이름은 황준태. 이 지역 뒷골목을 30년 넘게 장악한 인물이에요. 형사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경찰도 함부로 못 건드려요. 정치권이랑 연결돼 있거든요. 서진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백도철 같은 애들이 설친 거군요. 맞아요. 뒤가 있으니까 무서운 게 없었던 거죠. 형사님이 한숨을 내쉬며 서진 씨를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황준태가 직접 오면 저도 막을 수 없어요. 알아요. 알면서 왜 이렇게 태어내요? 서진 씨가 살짝 미소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형사님, 저는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많이요? 네, 군에서 임무 수행할 때 더 무서운 것들도 상대했거든요. 형사님이 입을 다물었고 서진 씨의 눈빛에서 깊은 무게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정문 앞에 멈춰 섰어요. 고급 외제차였고 번호판이 없었습니다. 형사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왔다, 황준태야. 차 문이 열리고 양복 차림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였고 은발의 날카로운 눈매가 인상적이었어요. 뒤따라 경호원 2명이 내렸고 둘 다 덩치가 산만했습니다. 황준태가 천천히 걸어오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여기가 그 아줌마가 산다는 아파트야? 경호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황준태의 시선이 서진 씨에게 멈췄어요. 위아래를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아줌마가 우리 애들 10명 넘게 병원 보낸 아줌마야? 서진 씨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본인들이 먼저 덤볐으니까요. 먼저 덤볐다고? 야, 내 구역에서 내 애들한테 손 뗀 건 네 잘못이야. 황준태가 한 발 다가서며 서진 씨를 노려봤습니다. 아줌마, 내가 누군지 알아? 몰라요. 관심 없고요. 뭐? 황준태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야, 이 아줌마가 눈치가 없네. 내가 이 동네에서 뭔지 모르나 봐. 뭔데요?
동네 양아치 두목이요? 형사님이 식은땀을 흘리며 서진 씨를 말렸습니다. 잠깐 그만해요. 저 사람 진짜 위험해요. 하지만 서진 씨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황준태가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야, 이 아줌마 진짜 재밌네. 오랜만에 이렇게 똥배짱 부리는 년 봐. 똥배짱이 아니라 사실인데요. 사실? 야, 내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이 아파트 전체가 불바다가 될 수 있어. 황준태가 손가락을 튕기자 경호원 둘이 앞으로 나섰어요. 회장님, 저희가 처리할까요? 아니, 잠깐 기다려봐. 이 아줌마 얼굴이 좀 낯익어. 황준태가 서진 씨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어디서 봤더라. 분명히 봤는데. 서진 씨의 눈빛이 순간 차가워졌어요. 황준태가 뭔가 떠올린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야, 잠깐. 너 혹시 15년 전에 부산항에서. 말이 끝나기 전에 서진 씨가 움직였어요. 한 걸음에 황준태 앞까지 다가갔고 손목에 와이어가 풀려 황준태의 목을 감쌌습니다. 경호원들이 반응하기도 전에 모든 게 끝나 있었어요. 움직이면 목이 잘려. 서진 씨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황준태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어요. 너 그때 그 여군이야? 기억났어요? 다행이네. 서진 씨가 와이어를 살짝 조이자 황준태가 비명을 삼켰습니다. 살려줘. 15년 전에 부산항에서 뭐 했는지 기억나요? 그건 밀수선 호위하다가 우리 부대원 3명 죽였잖아요. 서진 씨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어요. 그 3명 중 1명이 내 동생이었어. 황준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내가 직접 한 게 아니야. 명령한 건 당신이잖아요. 서진 씨가 와이어를 더 세게 조였고 황준태가 숨을 헐떡였어요. 제발 살려줘. 뭐든지 할게. 형사님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이서진 씨 멈춰요. 이러면 당신이 범죄자가 돼요. 서진 씨의 손이 멈췄어요. 형사님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서진 씨가 와이어를 풀며 황준태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오늘은 봐줄게. 근데 다음에 또 이 동네 근처 얼씬거리면. 서진 씨가 황준태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때는 진짜 죽여. 황준태가 바닥에 엎드린 채 부들부들 떨었고 경호원들은 꼼짝도 못했어요. 서진 씨가 돌아서며 형사님에게 말했습니다. 형사님, 저 인간 잡아가세요. 15년 전 부산항 밀수건으로. 형사님이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할머니가 현관문 뒤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중얼거렸어요. 저 아줌마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찰차가 다시 도착해 쓰러진 조직원들을 연행해 갔고 정문 앞은 또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형사님이 서진 씨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정도면 두목이 직접 움직일 거예요. 각오하세요. 두목이요? 어떤 사람인데요? 이름은 황준태. 이 지역 뒷골목을 30년 넘게 장악한 인물이에요. 형사님의 표정이 어두워지며 말을 이었습니다. 경찰도 함부로 못 건드려요. 정치권이랑 연결돼 있거든요. 서진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서 백도철 같은 애들이 설친 거군요. 맞아요. 뒤가 있으니까 무서운 게 없었던 거죠. 형사님이 한숨을 내쉬며 서진 씨를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황준태가 직접 오면 저도 막을 수 없어요. 알아요. 알면서 왜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서진 씨가 살짝 미소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형사님, 저는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군에서 임무 수행할 때 더 무서운 것들도 상대했거든요. 형사님이 입을 다물었고 서진 씨의 눈빛에서 깊은 무게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정문 앞에 멈춰 섰어요. 고급 외제차였고 번호판마저 없었습니다. 형사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왔다, 황준태야. 차 문이 열리고 양복 차림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였고 은발의 날카로운 눈매가 인상적이었어요.
뒤따라 경호원 2명이 내렸고 둘 다 덩치가 산만했습니다. 황준태가 천천히 걸어오며 서진 씨에게 시선을 고정했어요. 이 아줌마가 우리 애들 10명 넘게 병원 보낸 아줌마야? 서진 씨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본인들이 먼저 덤볐으니까요. 먼저 덤볐다고? 야, 내 구역에서 내 애들한테 손 뗀 건 네 잘못이야. 황준태가 한 발 다가서며 서진 씨를 노려봤어요. 아줌마, 내가 누군지 알아? 몰라요. 관심도 없고요. 황준태의 눈이 가늘어지며 어이없다는 웃음을 흘렸습니다. 야, 이 아줌마가 눈치가 없네. 내가 이 동네에서 뭔지 모르나 봐. 뭔데요? 동네 양아치 두목이요? 형사님이 식은땀을 흘리며 서진 씨를 말렸어요. 잠깐 그만해요. 저 사람 진짜 위험하다니까요. 하지만 서진 씨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황준태가 손가락을 튕기자 경호원 둘이 앞으로 나섰어요. 회장님, 저희가 처리할까요? 잠깐, 이 아줌마 얼굴이 좀 낯익어. 어디서 봤더라? 황준태가 서진 씨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다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야, 잠깐, 너 혹시 15년 전에 부산항에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진 씨가 움직였어요. 한 걸음에 황준태 앞까지 다가갔고 손목에 와이어가 풀려 황준태의 목을 감쌌습니다. 경호원들이 반응하기도 전에 모든 게 끝나 있었어요. 움직이면 목이 잘려. 서진 씨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황준태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지며 비명을 삼켰어요. 너 그때 그 여군이야? 기억났어요? 다행이네. 서진 씨가 와이어를 살짝 조이자 황준태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살려줘. 15년 전 부산항에서 뭐 했는지 기억나요? 그건 밀수선 호위하다가 우리 부대원 3명 죽였잖아요. 그 3명 중 1명이 내 동생이었어. 서진 씨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고 황준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내가 직접 한 게 아니야. 명령한 건 당신이잖아요. 서진 씨가 와이어를 더 세게 조였고 황준태가 발버둥 치며 애원했어요. 제발 살려줘. 뭐든지 할게. 형사님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이서진 씨, 멈춰요. 이러면 당신이 범죄자가 돼요. 서진 씨의 손이 멈췄고 형사님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서진 씨가 와이어를 풀며 황준태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오늘은 봐줄게. 근데 다음에 또 이 동네 근처 얼씬거리면 그때는 진짜 죽여. 황준태가 바닥에 엎드린 채 부들부들 떨었고 경호원들은 꼼짝도 못했습니다. 서진 씨가 돌아서며 형사님에게 말했어요. 형사님, 저 인간 잡아가세요. 15년 전 부산항 밀수건으로요. 형사님이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현관문 뒤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중얼거렸어요. 저 아줌마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형사님이 황준태와 경호원들을 순찰차에 태우고 정문 앞은 마침내 고요해졌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지만 아파트 주민 몇 명이 창문 너머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서진 씨는 바닥에 떨어진 장바구니를 주워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편의점 봉투 안에 있던 우유팩이 찢어져 바닥에 흥건했어요. 아, 이건 망했네.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서진 씨 옆에 섰습니다. 아줌마, 괜찮아? 다친 데 없어? 네,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괜찮긴, 방금 전까지 저런 무서운 사람들이랑 싸웠잖아. 할머니가 서진 씨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손이 차가웠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진 씨가 놀라며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왜 우세요? 아줌마가 걱정돼서 그래. 아까 저 사람 목 조를 때 눈빛이 진짜 무서웠거든.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런 눈빛은 마음이 많이 아픈 사람들이 하는 거야. 내가 오래 살아서 알아. 서진 씨가 잠시 말을 잃었어요. 할머니의 말이 가슴 깊은 곳을 찔렀거든요. 할머니, 저 괜찮아요. 진짜로. 괜찮지 않아. 아까 동생 얘기했잖아. 그 일 때문에 여기 온 거지?
서진 씨가 고개를 돌리며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하늘에 별이 몇 개 떠 있었고 찬바람이 불어왔어요. 할머니, 그 얘기는 나중에 해요. 그래, 오늘은 그만하자. 근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 뭔데요? 할머니가 서진 씨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줌마, 복수하러 온 거야? 서진 씨가 잠시 침묵했고 바람소리만 두 사람 사이를 스쳤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처음엔? 근데 여기 와서 할머니도 만나고 경비원 아저씨도 만나고 이 동네 사람들 보니까요. 서진 씨가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보다 더 중요한 게 생겼어요. 뭔데? 지키고 싶은 것들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아이고, 이 착한 것.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 할머니가 서진 씨를 덥석 안았고 서진 씨는 어색하게 할머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때 허만기 씨가 경비실에서 나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저기 서진 씨. 네, 경비원 아저씨. 허만기 씨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아저씨 때문에 또 위험해지셨는데. 아저씨 때문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잘못한 거죠. 그래도요, 아저씨가 좀 더 용감했으면 서진 씨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됐을 텐데. 허만기 씨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서진 씨가 허만기 씨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아저씨, 아까 녹화한 거 기억나요? 네. 그거 진짜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요. 아저씨가 안 찍었으면 증거 없었어요. 허만기 씨가 고개를 들어 서진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용기였나요? 당연하죠. 무서워도 행동한 게 용기예요. 허만기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연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허만기 씨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허경비, 울지 마라, 남자가. 네, 할머니, 근데 눈물이 안 멈춰요. 세 사람이 정문 앞에 서서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새벽바람이 불어왔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그때 형사님이 다시 돌아와 서진 씨에게 다가왔어요. 서진 씨, 황준태 일당 전부 연행했어요. 15년 전 부산 한 건으로 재수사 들어갈 거예요. 서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형사님. 고마운 건 저예요. 당신 아니었으면 저 사람 평생 못 잡았을 거예요. 형사님이 서진 씨에게 손을 내밀었고 서진 씨가 그 손을 잡았어요. 이 동네, 이제 좀 조용해지겠네요. 형사님이 살짝 웃으며 말했고 서진 씨도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야죠. 그래서 여기 온 거니까요. 할머니가 서진 씨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아줌마, 오늘 우리 집에서 자. 이 시간에 혼자 있으면 안 돼. 할머니, 저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가자. 따뜻한 국물이라도 끓여줄게. 서진 씨가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허만기 씨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저런 분이 우리 동네에 살다니 정말 다행이야. 다음 날 오후 파출소 앞은 취재진으로 북적였습니다. 황준태가 수갑을 찬 채 호송차에 실리는 장면이 카메라에 담겼고 기자들이 앞다퉈 질문을 쏟아냈어요. 황준태 회장, 15년 전 부산항 밀수 사건에 대해 할 말 있습니까? 군인 3명이 사망한 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준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30년 넘게 이 지역을 주름잡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었고 초라한 노인만 남아 있었어요. 형사님이 파출소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체포는 용감한 시민 제보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15년 묵은 사건이 드디어 해결됐어요. 그 시민이 누구입니까? 신원은 밝힐 수 없지만 이 동네를 지켜준 분이라고만 말씀드릴게요. 형사님이 살짝 미소 지으며 카메라를 피했습니다. 그 시각 서진 씨는 할머니 집에서 늦은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끓여준 된장찌개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아줌마 더 먹어. 어제 고생했잖아. 할머니, 저 배불러요. 배부르긴 국물이라도 더 마셔.
할머니가 국자로 국물을 떠서 서진 씨 밥그릇에 부었어요. 서진 씨가 피식 웃으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이렇게 챙겨주셔서. 감사는 무슨, 우리 동네 지켜준 사람한테 밥 한 끼 대접하는 게 당연하지. 할머니가 서진 씨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줌마, 이제 이 동네에서 오래오래 살아, 알았지? 서진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할머니, 그럴게요. 창밖으로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고 아파트 단지는 평화로웠어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왔고 주민들이 산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야 좀 살 것 같네. 밤마다 무서웠거든. 이제 안 무서우실 거예요, 할머니. 그래, 아줌마가 있으니까.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었고 따뜻한 오후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고 아파트 단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밤마다 정문 앞을 어슬렁거리던 조폭들은 사라졌고 주민들은 해가 진 뒤에도 편하게 산책을 나왔어요.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허만기 씨는 경비실 앞에서 환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저녁이에요. 예전에는 고개를 숙이고 눈치만 보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저녁 무렵 장금네 할머니가 정문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서진 씨가 함께 앉아 있었고 두 사람은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줌마, 오늘 날씨 참 좋다. 그러게요, 할머니. 이런 날씨에 저놈들이 설치던 때가 있었다니 지금 생각하면 꿈 같아.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서진 씨가 살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래, 아줌마 덕분이야, 진짜로. 할머니가 서진 씨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줌마, 나 한 가지 물어봐도 돼? 뭔데요, 할머니? 아줌마 동생 말이야. 그 친구는 어떤 사람이었어? 서진 씨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고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착한 애였어요. 저보다 훨씬 순수하고 밝았죠. 군인이었어? 네, 저를 따라서 특수부대에 들어왔어요. 저만 믿고. 서진 씨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그날 밤 부산항에서 임무 수행 중이었는데 밀수 조직이 기습했거든요. 그래서 동생이 저 대신 총을 맞았어요. 눈앞에서. 할머니가 서진 씨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15년 동안 그 기억이 떠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고요. 서진 씨가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어요. 근데 할머니, 이상하게 요즘은 좀 나아졌어요. 뭐가? 마음이요. 여기 와서 할머니도 만나고 경비원 아저씨도 만나고 동네 사람들 보니까. 서진 씨가 할머니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보다 더 소중한 게 생겼거든요. 뭔데?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어요. 아이고, 이 착한 것. 내 동생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야.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때 허만기 씨가 벤치로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캔커피 3개가 들려 있었어요. 저기, 2분 드시라고요. 어머, 경비 고마워. 할머니가 캔커피를 받으며 활짝 웃었고 허만기 씨도 옆에 앉았습니다. 서진 씨, 오늘 형사님한테 연락 왔어요. 뭐래요? 황준태 조직 전부 검거됐대요. 이번에 확실히 끝이래요. 서진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캔커피를 열었어요. 다행이네요. 다행이긴요. 서진 씨 아니었으면 평생 못 잡았을 거예요. 허만기 씨가 진심 어린 눈으로 서진 씨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우리 동네 지켜줘서. 아저씨도 용기 내셨잖아요.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세 사람이 마주보며 웃었고 노을빛이 벤치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캔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중얼거렸어요. 아줌마 앞으로도 여기서 오래오래 살아, 알았지? 네, 할머니, 그럴게요.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서진 씨가 피식 웃었습니다. 할머니, 그건 좀. 좀은 무슨 좀이야. 내가 중매 서줄까? 됐어요, 할머니.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저녁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어요. 멀리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고 아파트 단지는 평화로웠습니다. 서진 씨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동생아, 나 이제 여기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고 마치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진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늦은 밤의 공포는 사라졌고 아파트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감동기억 채널이었습니다.